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매 탈탈탈의 설춘환입니다. 최근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수강생 분들 중에서도 입찰에서 낙찰 받은 분이 있고 또 폐찰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다만 자주 또 폐찰을 하게 된다면 점점 또 낙찰의 확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찰장에 갈 때 반드시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얼마 전에 한 분은 입찰장에 갈 때 신분증을 깜빡하고 놓고 가셔가지고 입찰을 못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잘 챙기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오피스텔 물건 4개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피스텔은 물론 이제 시세 중요합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을 연 몇 퍼센트 기록할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곧바로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대 수익은 뭐니 뭐니 해도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매매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을 거두는 물건이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피스텔은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가장 중요하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 시세가 만약에 한 1억 1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이다. 그런데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를 10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연수익률은 2%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그러면 아주 의미가 없다. 예,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시세도 중요하지만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중요하다. 연 몇 퍼센트냐라고 하는 점. 여러분, 연 수익률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어떤 오피스텔을 내가 1억 1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얼마짜리인지 중요하진 않고. 근데 내가 이제 통상 1천만 원에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을 받는다면 자, 1억 5천에 낙찰 받았는데 보증금 1천만 원 들어오니까 나의 투자금은 1억 원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연수익률이니까 월세가 50만 원, 연세는 곱하기 12달. 그러면 600만 원. 자, 그러면 연세가 그러면 600만 원 나오죠? 자, 600만 원 나누기 1억 곱하기 100. 그러면 연 6%. 자, 연 6%. 과거에는 저금리. 그러면 6%는 아주 좋다. 근데 만약에 최근에 예금이자가 6% 준다면 이 6%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실의 염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리스크로 체크를 좀 해둬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 선정할 때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아무래도 역세권이 좋죠. 도보로 1, 2분 거리면 너무 좋을 것 같고 5분 거리 그래도 한 맥스 한 10분 거리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임대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볼륨과 브랜드 오피스텔의 이제 호수가 뭐 이를테면 한 뭐 300호수, 500호수, 1000호수 좋죠, 여러분. 그죠? 브랜드도 뭐 이를테면 1군 브랜드, 푸르지오, 아이파크 이러면 더욱 좋겠다. 신축이면 더욱 좋겠죠?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 이러면 또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자, 여러분 마지막 강의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11월 19일 김포 임장 특강 그냥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는 11월 25일 매주 토요일 4번에 걸쳐서 경매 낙찰반을 개강합니다. 이론 3번, 임장 1번 이런 내용을 배운다라고 하는 점. 자,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경매책은 부동산 경매 처음 공부 책이 스테디셀러 한 8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많은 또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상식 간단히 하나. 법인을 대리해서 입찰할 때 준비물은 무엇일까? 가령 여러분 주식회사 설춘환 캠퍼스를 대리해서 홍길동이 입찰장에 대리로 간다면 홍길동은 무엇을 가져갈까? 항상 가는 사람은 신분증과 도장,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고요. 일을 맡기는 사람, 주 설춘환 캠퍼스는 뭘 줘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위임장 줘야죠. 위임장. 위임장에는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되고 그러면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요. 법인도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또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등본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꼭 알아가자. 예, 사업자 등록번호를 꼭 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대리해서 입찰장 갈 때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 사업자 등록, 보증금을 가져가야 되겠죠, 여러분? 예, 보증금, 입찰 보증금, 그죠? 예, 그리고 항상 가는 대리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간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해보면 되게 쉬운데 한 번도 안 해보면 약간 좀 애매한, 어려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꼭 경험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피스텔 4개를 언급할 건데 가장 중요한 현장 분석, 즉 지역 분석과 물건 분석, 시세 파악은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꼭 한번 해보기를 기대하고 그렇다면 적절한 가격에 입찰을 해보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피스텔은요. 화성시 영천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화성시 영천동의 오피스텔. 화성시는 관할법원이 이제 수원지방법원 경매 10개 2023 타경 54534. 요거 이제 하나의 사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어서 개별 매각하는 거고 요 호수 낙찰받고 싶다면 물건 번호 13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용 면적은 5.86. 그러면 혼자 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1억 2,700. 이번 최저가 2번 유찰된 반값의 일단 가격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게 5.86평인데 지금 6,200만 원이잖아요. 대충. 예, 근데 내가 만약에 6,500에 낙찰을 받는데 요거 나중에 가보니까 500에 월세를 한 5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수익률은 연 10%가 되는 거니까 오 좋다. 그것은 이제 현장 가서 꼭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치는 동탄에 여기인 거고요. 여기 보면 동탄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나중에 SRT 뭐 또는 GTX. 여기서 이제 걸어서는 오기는 좀 멀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 15분 또는 17분 정도면 걸어올 수 있는 위치예요. 동탄역에 또 옆에 롯데백화점 동탄점도 있고요. 아무튼 뭐 주위의 인프라도 괜찮은 거니까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 또 차를 타고 또 서울로 가기도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자, 영천동의 동탄 센트럴 에이스타워 2019년산 새 겁니다, 여러분. 그죠? 4년밖에 안 됐으니까 15층 중에 12층 좋다. 전용 5.86 좋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강제 경매 등기 낙찰되면 다 없어지고 조사된 임차 내역은 없다. 현장 가서 중요한 건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500에 50은 무조건 나간다. 그러면 이번 최저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것은 현장 가서 체크한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하는 거죠. 자, 요거는 입찰했을 때 사건 번호도 중요하지만 물건 번호 13번 반드시 기재된다. 자, 요 사건 말소 기준 권리죠. 특별히 문제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 요것도 이제 대지권 미등기지만 기본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됐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현장 가서 시세 파악만 제대로 하자. 또 보증금 월세만 제대로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피스텔은요. 평택시의 신장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평택시 신장동의 오피스텔. 평택지원 경매 2개. 이 오피스텔은 전용이 5.32. 뭐 혼자 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요. 8,200인데 한 번 떨어진 5,740. 어떨까? 일단 뭐 외관 깔끔해 보이고요. 주차장도 상당히 깔끔해 보입니다. 자, 위치는 1호선 송탄역에서 도보로 한 20초 거리, 30초 거리.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입니다. 다음 역이 이제 서정리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전부 다 고덕이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 오피스텔 2017년산 괜찮죠, 여러분? 6년 된 거니까 새 오피스텔 13층 중에 3층 나쁘지 않고 전용 5.32.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등기부상의 하자는 모두 소멸한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커멘트 없고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상의 문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시 한번 권리 분석, 지역 분석, 물건 분석, 그리고 중개사무소,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서 임대 수요, 임대료 수준, 시세, 그다음에 체납 관리비, 그다음에 주차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습관 꼭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갈 때 체크리스트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 저의 세 번째 오피스텔은 안산시의 고잔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고잔동의 오피스텔. 법원은 안산지원 2023 타경 51041 물건번호 1번. 요거 이제 6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이고요.
전용이 8.36이니까 사이즈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 사무실로 써도 되고 감정평가 금액은 8,200, 한 번 떨어진 5,740만 원. 일단 뭐 직관적으로 싸 보인다. 중요한 건 이제 보증금하고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자, 위치는 중앙IH 오피스텔. 여기 보면 수인 분당선 4호선 중앙역에서 도보로 한 뭐 5분 7분 거리. 상당히 좋아 보이고, 예, 이런 천도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롯데마트도 있어서 좋아 보이고, 터미널도 있네, 그죠? 전반적으로 뭐 혼자 살기에 상당히 좋아 보이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이 오피스텔은 2005년산. 그러면은 대충 한 18년 된 거죠? 네, 조금 되었다. 26층 중에 6층, 전용 8.36. 이 사건은 낙찰이 되었다가 허가가 됐는데 돈을 못 냈다라고 하는 점, 재매각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보증금을 할증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지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낙찰되면 모두 소멸하고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인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정리합니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특별히 떠날 임차인 없구나. 특별히 코멘트 없는데, 비고라네. 이게 재매각이다. 보증금 얼마? 20%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증금을 생각 없이 최저가의 10%만 냈다. 입찰은 무효. 아시겠죠? 20% 내라고 분명히 코멘트가 돼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마지막 네 번째 오피스텔은 김포시의 구례동의 오피스텔입니다. 자, 구례동의 오피스텔 관할법원은 부천지원 경매 3개 2023타경 1512 물건번호 1번. 저희 이제 11월 19일 날 임장 특강에서 아마 근처에 가게 될 것 같은데 구례동의 현대 써낸빌 더킹 10층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전용이 6.66. 사이즈 괜찮죠? 1억 2천인데 한 번 떨어진 8,400만 원. 보증금하고 월세를 얼마 받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자, 위치는 여기.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구례역에서 도보로 이렇게 돼버리면은 한 12, 3분 거리, 그죠? 12, 3분 거리가 될 것 같고요. 구례의 가장 좋은 상권이라고 하는 점. 약간 외졌다, 뭐 이런 생각 드는 건데, 현장에 한번 가보기를 기대하고요. 자, 요거는 2022년사. 와, 새 거네요, 그죠? 1년밖에 안 됐다. 10층 중에 10층. 괜찮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지는 하나은행 근저당권. 낙찰되면 다 없어지는데,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어요. 여기 2022년, 2023년. 그래서 특별히 선순위 임차인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니까 8,400에 받았는데 500에 30만 원이면은 약간 그렇죠. 내가 만약에 8,500에 받았다. 그럼 보증금 500만 원 받는다. 그럼 나의 투자 금액은 8,000. 월 30이니까 연 360만 원. 그러면은 48에 30이 한 4.5%. 그러면 결코 매력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유찰되면 낙찰을 받아야 되나? 그런 것들. 또는 현장 가보니까 500에 30이 아니고 500에 40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을 현장 가서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김모 씨라고 하는 분이 임차인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가 요거보다 느리니까 문제없다. 느리니까 문제없다. 배당을 받든 말든 쫓아낼 수 있다. 특별히 나머지 코멘트는 없다. 그러면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현장 가서 자, 여러분 오늘은 경기도에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 4건을 알아봤습니다. 실제 보니까 뭐 싼 것들은 한 5천만 원도 있고 8천만 원도 있으니까 본인 돈 한 1, 2천만 원, 나머지 대출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 분석도 중요합니다만 현장 가서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을 꼭 체크해서 본인이 원하는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임장을 자주 많이 가보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경매는 넘버원 경매 탈탈탈. 여러분 파이팅!